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서 지역 좀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오전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며칠간 간헐적으로 내렸던 눈과 비가 그치고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되겠고요. 또 일요일 오후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도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좀 며칠씩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카데미 극장 결국 이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또 범시민연대 아카데미 친구들 한국 독립영화협회가 선정한 올해 독립영화인 부문에 또 선정되었고요. 또 내일 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 추후에 활동도 좀 계획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 기정이라서요. 도내 정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교육문화관의 재개관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의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45분 원주시 지정면 서원주역에서 열립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여주시 교동 여주역에서 원주시 지정면 서원주역까지 연장 22.17km의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약 9,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 첫 해인 지난 1년 동안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52억 9천여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목표로 지난해 도입되었고 각 지자체는 세수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기부 한도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 말이죠.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와 또 갈등을 빚었었던 범시민연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또 지난해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인으로 선정되게 되었었고요. 또 내일이죠. 다양한 또 활동을 또 모색하기 위해서 후원 행사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연대 아카데미 친구들이 이주성 수호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호대장이신데 네, 수호할 대상이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철거가 완료된 게 언제였죠? 10월 말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고요. 네. 네, 11월 초에 거의 다 철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철거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하고 또 텐트를 치고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또 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첫 시작은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첫 번째 띠익기 행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갔고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은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면 텐트를 지킬 수 있을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텐트를 치고 작년 여름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뜨거운 여름을 또 그 앞에서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논의를 요구하고 또 이제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만은 정작 또 철거에 들어가니까 정말 순식간이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그 장소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횡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될 거였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괴롭습니다. 지나다니기가. 알겠습니다. 자, 철거는 완료되었고 시에서는 그 부지를 또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어떤 사업 내용이 있고요. 향후 또 이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다고 하던가요?
저도 그 이후로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네. 네. 이제 날씨가 좀 풀린 후에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산 같은 건 다 이제 책정이 돼 있나 보죠?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아카데미 친구들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그 국도비도 네.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반납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뭐 100% 시비로 이제 하겠다는 것인지 좀 저희도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카데미 친구들 관련된 분들 중에서 아직도 뭐 시한부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 26명의 지금 시민들이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예, 고발을 당했고 그럼 뭐 입건이 된 건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된 부분들도 있고 예. 아직 경찰 조사가 남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송치가 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업무방인가요? 네, 업무 방해가 주 원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이군요. 좀 후원 행사를 이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 좀 대비하기 위해서인가 보죠. 네, 일단은 저희 아카데미 친구들이 소송에 관련된 법적 비용을 좀 마련하는 네. 부분들이 필요해서 네, 후원의 날 행사를 내일 갖게 되었고 예. 네, 그 안에서 조금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그 비용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 후원금은 뭐 이미 뭐 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내일 행사 후원 행사 좀 어떻게 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내일 상지대학교 민주관에서 2시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직접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네, 이미 지금 후원금들을 계속 네, 보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전부 26명이 법적 비용에 쓰기 위해서 이제 후원 행사를 이제 연다는 것이겠고요. 네,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나중에 또 벌금이 또 이제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까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더군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그 후원 행사와 더불어서 뭐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향후에 좀 관련된 또 활동들을 좀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지금 현재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과 아친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와 백서 발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친에 참여한 여러 문화 예술인들이 책자 그리고 전시, 영화 제작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친 활동의 의미를 정리하는 그런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독립영화협회 이제 주관에 올해 독립영화 이제 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수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올해 수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23년 수상이니까. 네, 예, 작년에 근데 올해 독립영화인으로 네, 아카데미 친구들이 이제 선정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독립영화협회는 선정한 이유로 아친들의 뜨거운 목소리 덕분에 많은 독립영화인들이 극장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환기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에만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역 문화 자산의 보존이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아까 살짝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향후 또 활동 계획들 좀 어떻게 또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일단은 10월 말에 이제 철거가 되고 네. 11월, 12월 2달 동안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썼던 아친들이 서로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보냈고요. 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후원의 날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여러 선배님들 뵙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아친들과 선배님들 모두 아친들의 모여진 힘이 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 논의하고 고민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잘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예정돼 있는 후원 행사 네. 다시 한번 일정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상지대학교 민주관에서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많은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있었던 뭐 주요한 사건들 그런 부분들의 사진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아카데미 활동을 일부 조금 일단락 짓는 그런 마무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 상시대학교 민주관에서 열리는 후원 행사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범시민연대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주성 수호 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청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 총선 소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야가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만은 또 강원 인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여당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였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공천 체제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에는 그 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포함한 그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인선 명단 9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보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강릉 출신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 7명과 당내 인사 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외부 인사는 변호사나 의사, 관광업계 회장 등 전문가들이 영입이 됐고요. 당내 인사는 초선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종석 의원 외에 그 중진이자 당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동해 태백 삼척정사원인데요. 이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그 강릉 출신의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서 그 현 정부의 실세 의원으로 통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공천위원회에 인선되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윤 대통령의 의중이 공천 과정에서 이 의원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철규 의원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다 이렇게 적극 해명하면서도 이철규 의원의 역할에 이제 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일정을 보면요. 통상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결과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 기여도 등을 좀 반영한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요. 선거구별 후보자 적격 심사를 한 뒤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그 당에서는요. 현역 국회의원 하위 평가자 20%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컷오프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상당수 현역 의원의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탈당을 했고요. 또 아직까지는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현역 의원들의 탈당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좀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민주당 소식도 정리해 볼까요? 예, 민주당은 최근 공천관리위원회 그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은 이면백 고려대 정치외과학과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총 15명의 공천관리위원 중에서 여성은 한 7명 가반 정도가 되고요. 이 중 청년이 3명입니다. 그 위원 중에서는 눈길을 끄는 위원이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또 이번 이들 공천위원회는요, 오늘부터 실질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이라든가 기여활동, 공약 이행활동, 지역활동 등을 수치한 점수하여 또 개인 SNS 활동 이것도 평가를 하고요. 언론소통 실적을 반영한 현역 의원 평가 점수를 토대로 평가 점수 하위 20%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들 하위 평가자 20%는요, 공천 심사에서 최대 30%의 감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이 힘들게 됩니다. 도내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원주의 송기현 의원과 춘천의 허영 의원 이렇게 2명인데요.
하위 평가 여부에 이들 의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송의원 의원은 그 임기 중에 그 아시겠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를 좀 지냈고요. 허영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좀 활발한 의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의원들은 좀 그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공천 체제에 각 정당들이 착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후보 공천은 좀 언제쯤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게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던 만큼 이제 본격적인 공천 체제를 좀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당은 공천 심사의 원칙을 그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를 공천 배제한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양당이 우려하는 거는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게 되면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그 상당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준석, 이낙연 신당으로 이게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천 시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를 보면요. 국회 그 1월 임시회가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그 쌍특검법이라고 하죠.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그 재표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이 기간에 좀 다뤄지기 때문에 첨예한 현안이 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기간에는 후보 공천을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자칫 정치 현안을 앞두고 좀 후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 좀 나올 경우 탈당으로 인한 이탈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천에 좀 뜸을 들이지 않나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좀 여러 정치 상황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요. 선거구별 후보 공천은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상황이고요. 치열한 경선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략 공천 지역 같은 경우 2월을 넘겨서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좀 강원 정치권을 좀 보면요. 그 여야 막론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현역 의원의 우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또 경쟁 후보가 없는 선거 구도도 좀 많아서요. 타 선거구보다 좀 조기에 후보 공천을 확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예열 단계고 다음 달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뜨겁겠군요. 각 정당별로.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본선까지 정말 장거리 레이스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 출신 인사들도 이번에 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예, 도 출신이나 도연구원 인사 중에요. 22대 국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를 보면은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그 원주여고를 졸업한 권인숙 의원이 있고요. 또 강릉고를 졸업한 김병주 의원이 있습니다. 그 권인숙 의원은 경기 용인갑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육군 대장 출신인 그 김병주 의원은 경기 남양주 을 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립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또 그 최근에 그 강원 도당위원장직을 사직한 강릉 출신의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이 지역구를 강릉에서 원래 그 구청장을 했던 은평을 선거구로 옮겨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지역에서는 그 비명 괴롭히는 강병원 현역 의원과 좀 공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이 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광재 전 지사입니다. 네. 이광재 전 도지사는 최근에 그 서울 종로 출마를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 지난 연말 국회 사무총장을 사임하고 요즘은 세종갑 선거구, 세종갑 선거구에 좀 공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요. 강릉 출신의 최동희 경기 만양 안암 그 당협위원장과 영월 출신의 문태성 서울 은평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출마 선언을 했고요. 윤석열 그 대통령실 참모진을 지낸 강릉 출신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경기 용인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김 비서관 같은 경우 공천이 확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원주 출신 그 권인숙 의원과 본선 경쟁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21대 총선 당시에 그 동해태백 삼척정선 선거구에 출마했던 동다은 소설가는 이번에는 경기 시흥갑 선거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당 위원장이 사직을 하고 서울 지역구로 나선다는 것도 좀 약간 넌센스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또 지금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은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이른바 자객 공천한다라는 또 이제 논란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총선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토정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지난해 12월 그 전국의 강력단체장 평가를 실시했는데 김진태 지사는 긍정평가 일반 지수가 51.6%로 나타나서 지난달에 했던 49.8에 비해서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지사는 그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요 121.8점을 기록해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는데요. 정당 지표 상대 지수는 그 100을 상회하게 되면은 정당 지지층에 비해서 지지층이 많은 것이고요. 미달하게 되면 지지층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 건데 그 김 지사 같은 경우는 121.8이라는 거는 그 정당 지지층에 비해서 김 지사 개인 지지층이 더 높다 이런 결과입니다. 네. 또 지지 학대 지수가 95.4점을 기록해서요 전국 3위를 나타냈습니다. 지지 학대 지수는 선거 득표를 기준으로 긍정 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요.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을 잃었다는 것인데 100을 미달하기 때문에 약간 지지층을 선거 때보다는 잃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좀 흥미롭네요. 정당에 비해서는 개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 득표율은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요. 신경호 도교육감은 긍정평가가 43%였습니다. 전달 그 40.7%에 비해서는 2.3%포인트 정도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3,600명, 시도별 800명씩을 대상으로 유무선 이미 걸기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또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교육문화관이 작년 7월부터 이 환경 개선 공사로 장기 휴관을 했었는데요. 지난 2일이죠. 새 단장을 마치고 또 재개관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교육문화관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치고 지난 2일 재개관했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30여만 건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역할은 물론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지난 2008년 당계동 청사로 신축 이전 후 15년 만에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공사는 유아 어린이를 위한 AR, VR 체험 자료실 구축, 스터디 카페형 열람실 조성, 화장실 대수선과 강의 공간 재배치 등 전체 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이후 가장 큰 변화로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문화관 최초로 AR, VR 체험 공간인 상상마당을 구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교육문화관 김다솔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이 신축 이전 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공사는 유아, 어린이를 위한 AR, VR 체험 자료실 구축, 스터디 카페형 열람실 조성, 화장실 대수선과 강의 공간 재배치 등 전체 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문화관 최초로 AR, VR 체험 공간인 상상마당을 구축했고 카페형 학습 공간 조성, 종합자료실의 이용자 열람 공간 확충, 대강당 음향시설 및 영상장비 교체, 건물 전층의 화장실 개선과 오래된 천장과 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실, 강의실, 열람실 등 이용자 편의 동선 제공을 위한 각 실을 재배치하였고 기존 구내 식당은 학습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스터디 라운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AR, VR 체험 공간을 갖춘 상상마당, 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상상마당은 친환경 장난감 자료실인데요. 이 장난감 자료실 상상마당은 5살에서 13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보니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이 많았는데요. 이 들어서자마자 친환경 장난감과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요. 뒤쪽으로는 역할놀이와
놀이와 자석놀이들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또 안전체험, 스포츠,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VR 공간, 마지막으로 판타스틱 월이라는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AR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놀이공간과 VR 이용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까요. 이용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상마당에서 만난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이들이 체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손으로 만지기도 좋아하고 화면 터치하는 것도 좋아하고 VR 체험이라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VR 체험을 공짜로 할 수 있고 AR 체험도 공짜로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전에 어린이 자료실 이용했었는데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마루 공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지금 보니까 공간이 너무 넓어졌고 너무 쾌적해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책을 또 읽을 수도 있고 이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상상마당 외에도 전체적인 문화관 시설이 또 새로워졌다고 하니까요. 방문해 보시고 또 프로그램들 또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원주교육관 재개관을 기념해서 또 오는 27일에 토요일에 축하 공연을 하는데요. 이 서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으로 악기 체험과 아프리카 전통춤 공연을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연은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지역 주민과 초등학생,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자, 1월 10일 금요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업무에 또 이제 그 이관으로 인해서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진행되는 상쾌한 아침 또 원지서 출발합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도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